런던의 밤. 가로등 불빛이 반짝이는 고급 승용차의 문이 조용히 열렸다. 손흥민은 차에서 내려 차가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그의 옆에는 전직 축구 선수이자 오랜 친구 데이비드, 그리고 눈부시게 밝고 긍정적인 13세 소년 이단이 서 있었다. 이단은 선천적인 심장병을 앓고 있었지만 그의 미소는 언제나 희망으로 빛났다. 오늘 밤, 그는 자신의 우상이자 영웅인 손흥민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터질 듯 벅차올랐다. 그의 눈은 기대와 경애로 반짝였고 심장이 두근거렸다. 마치 꿈속에 들어온 것 같은 순간이었다. 세 사람은 상류층을 위한 정교한 메뉴와 최상의 서비스로 유명한 고급 레스토랑을 향해 걸었다. 런던의 차가운 밤 공기와 은은한 가로등 불빛이 어우러져 평온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냈지만 그들의 발걸음에는 묘한 긴장감이 깔려 있었다.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내부는 따뜻한 황금빛 조명으로 반짝였고 고급스러운 턱시도와 우아한 드레스를 차린 손님들이 레스토랑의 품격을 더욱 높이고 있었다. 새하얀 테이블보 위에 놓인 크리스탈 와인잔은 샹들리에의 화려한 불빛에 반사되어 꿈처럼 빛났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 속에서 손흥민은 어렴풋이 불안한 예감을 느꼈다. 손흥민과 데이비드는 리셉션 데스크로 향했다. 거기에는 단정하게 머리를 틀어올린 중년 여성 매니저, 마거리디 예약 명부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에는 레스토랑 매니저라고 적힌 명찰이 반짝였지만 그 이름은 곧 차가운 현실을 상징하게 될 터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방금 들어온 손님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길은 차갑고 평가하듯 세 사람을 훑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그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거리감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세 분을 위한 자리가 필요하십니까? 손흥민이 조용히 물었다. 마거리든 예약 명부를 훑어본 후 난처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다물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 저녁은 예약이 꽉 차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마치 칼처럼 날카로웠다. 손흥민은 그녀의 뒤쪽을 바라보았다. 최소 4개의 테이블이 비어 있었고 아무도 앉아있지 않았다. 그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다. 저 테이블들도 예약이 되어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분노가 서려 있었다. 마거릿의 얼굴이 잠시 굳어졌지만 그녀는 이내 능숙한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네, 모두 예약된 자리입니다. 오늘 저녁은 무척 바쁜 날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었고 오히려 냉소와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순간 이단이 손흥민의 소매를 살짝 잡아당기며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 사람들은요. 그는 방금 들어온 한 커플을 가리켰다. 그들은 친절한 환대를 받으며 빈 테이블로 안내되고 있었다. 마거릿은 여전히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거짓과 차별의 냄새를 풍겼다. 그분들은 단골 손님이십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데이비드는 미간을 찌푸리며 불만스러운 눈빛으로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타올랐고 마치 손흥민이 강하게 항의하거나 불만을 터뜨리기를 기대하는 듯했다. 그러나 손흥민은 그저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고 감정을 숨긴 채로 냉정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단은 왜 자신들이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작은 심장은 분노와 상처로 뛰었고 마거릿의 태도에서 뚜렷한 불공정을 느낄 수 있었다. 그때 가까운 곳에서 서빙을 하던 젊은 웨이트리스 안나가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손에 든 쟁반 가장자리를 꽉 쥔 손가락이 그녀의 긴장과 죄책감을 드러냈다. 손흥민이 천천히 돌아서려 할 때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 속삭였다.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오직 손흥민만이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그 한마디는 그녀의 동정과 무력함을 담고 있었고 손흥민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출입문을 향해 걸어가던 순간 어딘가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공간을 가로질렀다. 달콤하지만 은근한 경멸이 섞인 어조였다. 이곳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 말은 손흥민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고 그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러나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단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평생 이렇게 분노를 느낀 적이 없었다.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손흥민이 단지 편견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았다. 그의 어린 심장은 고통과 분노로 타올랐다. 데이비드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 일을 SNS에 올릴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정의를 실현하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손흥민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기쁨이 아닌 깊은 생각과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럴 필요 없어. 그의 말은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더 큰 계획이 숨어 있었다. 세 사람은 레스토랑을 떠나 런던의 붐비는 거리를 걸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다. 그들의 발소리만이 돌로 포장된 인도 위로 메아리쳤다. 이단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형은 화가 나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혼란과 실망이 가득했다. 손흥민은 그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이 담긴 눈빛을 보였다. 화하기보다는 생각이 많아지네. 그의 말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결의가 깔려 있었다. 데이비드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듯한 한숨을 쉬었다. 형이 누군지 뻔히 아는데도 저렇게 행동하다니 믿을 수가 없어. 손흥민은 가볍게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유쾌함이 전혀 없었다. 그저 깊은 상념과 비통함이 스며 있었다. 이단은 여전히 방금 일어난 일이 마음에 걸렸다. 유명한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겪지 않을 거라고 믿었지만 직접 눈으로 보고 나니 그 믿음이 산산이 부서졌다. 그는 손흥민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기다렸다. 이 일이 그냥 지나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주는 말을, 그의 정의감이 이 불공정을 바로잡을 거라는 약속을. 그러나 손흥민은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내들었다. 그의 손가락은 화면을 부드럽게 넘기며 연락처를 검색했고 곧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이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어. 전화기 너머에서 누군가가 대답했고 손흥민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통화를 끝냈다. 이단과 데이비드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손흥민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다. 데이비드는 손과 나란히 걸으며 여전히 화가 가라앉지 않은 표정을 지었다. 그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런던 한복판, 모두가 평등과 상호 존중을 말하는 이 시대에 그들이 이런 대우를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사진을 찍어 온라인에 올렸어야 했어. 세상이 그 고급 레스토랑이 얼마나 노골적으로 차별하는지 직접 보게 해야 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아쉬움이 섞여 있었다. 만약 그랬다면 소셜미디어가 들끓었을 것이고 손흥민의 수많은 팬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터였다. 그러나 손흥민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마치 방금 있었던 일이 대수롭지 않은 듯 보였다. 데이비드는 이단을 바라보았다. 소녀는 평소와 달리 조용했고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재킷의 지퍼를 꼭 쥐고 있었다. 마치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는 손흥민이 왜 아무런 반응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왜 화내지 않는지, 왜 무언가 강력한 대응을 하지 않는지. 결국 이단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다. 형은 왜 싸우지 않는 거예요? 왜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는 거죠? 제가 형이었다면 이런 불공평함을 절대 참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말은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맴돌았다. 손흥민은 걸음을 멈추고 이단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화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깊은 생각에 잠긴 차분함만이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화를 내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그리고 그 레스토랑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그것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야. 그의 말은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확신과 철학이 담겨 있었다. 데이비드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이 대답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만약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면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될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것이었다. 그러나 손흥민은 부드럽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더 이상의 논쟁은 없었다. 세 사람은 다시 말없이 걸음을 옮겼다. 밤이 깊어가면서 공기는 점점 차가워졌고 그들 사이의 침묵은 그보다 더 싸늘했다. 이단은 무력감을 느꼈다. 그는 존경하는 손흥민이 이런 대우를 받고도 그냥 지나치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데이비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는 손흥민이 쉽게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분명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을 터였다. 그때 손흥민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그들 앞에는 거리 모퉁이에 자리 잡은 작은 카페가 있었다. 창문 너머로 따뜻한 노란 빛이 새어나왔다. 고급 레스토랑과는 달리 이곳은 소박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지만 내부에는 활기가 넘쳤다. 노동자들, 작은 가족들이 소박한 식사를 즐기고 있었고 나이든 한 남자, 윌리엄이 카운터를 닦으며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손흥민은 카페 안으로 들어가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데이비드와 이단도 따라 앉았다. 윌리엄은 손흥민을 알아보고 과한 호들갑 없이 따뜻하게 맞이했다. 그는 그들에게 뜨거운 차를 한 잔씩 건네며 물었다. 혹시 방금 저 길 끝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길이냐? 그의 목소리에는 씁쓸함과 동정이 섞여 있었다. 데이비드는 짧게 숨을 내쉬며 그렇다고 대답했다. 윌리엄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별로 놀라지도 않은 듯했다.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하지만 대부분은 유명하지 않기에 이런 문제를 세상에 알릴 수도 없지. 그 레스토랑은 오직 그들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손님으로 받아. 반면 돈이 있든 없든 평범한 사람들은 문 앞에서 배제돼. 그의 말은 무겁고 이 지역의 암울한 현실을 담고 있었다. 손흥민은 말없이 듣고 있었다.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그의 눈빛에는 깊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윌리엄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거리의 주민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 그리고 대형 레스토랑과 대기업에 밀려 슈트해가는 작은 가게들에 대한 이야기. 이단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으며 이 문제가 단순히 손흥민이 입장을 거부당한 일만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공평함의 문제가 아니라 이 거리 전체와 이곳 사람들 모두가 배제되고 있다는 더 큰 문제였다. 이단은 손흥민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이제서야 비로소 이해했다. 손흥민이 화를 내지 않은 이유는 단순히 자신의 감정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데이비드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손흥민을 바라보며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다. 손흥민은 데이비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과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누군가를 벌주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생각이 없었다. 대신 그는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연락처를 넘기기 시작했다. 몇 통의 전화를 걸었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강한 결심이 묻어나왔다. 그는 이 지역의 오래된 건물, 주변 가게들의 운영 상황,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물었다. 데이비드와 이단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손흥민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건 끝이 아니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손흥민은 분주한 거리를 천천히 걸었다. 가로등 불빛이 오래된 건물 위로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고, 작은 가게들이 나란히 늘어서 있었지만 모두가 불을 밝히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몇몇 가게들은 영문을 닫아버린 듯 간판은 빛이 바래고 유리창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다. 그는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며 한때 번성했던 이 거리가 점차 쇠락해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의 곁에서 이다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주위를 살피고, 데이비드는 여전히 식당에서 있었던 일로 화가 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무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무거운 침묵 속에서 각자의 생각이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낡은 나무 간판이 걸린 한 오래된 카페 앞에 멈춰섰다. 안에서는 주인인 윌리엄이 단골 손님들에게 바쁘게 커피를 내주고 있었다. 카페 내부는 바깥보다 훨씬 따뜻한 분위기였다. 소박한 나무 테이블과 의자, 낡은 타일 바닥 위로 퍼지는 은은한 노란 조명이 아늑한 느낌을 자아냈다. 구석에는 페인트 자국이 묻은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들이 모여 앉아 하루의 고된 일을 마친 뒤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한 중년 여성이 문을 열고 들어오며 싼 빵이 든 봉지를 들고 있었다. 아마도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두 아이의 저녁 식사일 터였다. 윌리엄은 손흥민을 향해 소박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과하게 반기지도 형식적으로 대하지도 않았다. 그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난 사람들과는 달랐다. 거기서 만난 이들은 오직 명성과 지위에 관심이 있었지만 윌리엄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세 사람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씩 건네고 맞은편에 앉아 데이비드가 식당에서 있었던 일을 언급하자 씁쓸한 눈빛을 띄었다. 이 지역에서 그런 일은 흔해. 그 레스토랑은 특정한 부류의 손님들만 받아. 옷을 잘 차려입은 사람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만이 그곳에서 식사를 할 수 있어. 돈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그의 말은 무겁고 이 동네의 억압된 현실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윌리엄이 그의 가게를 찾는 손님들 같은 사람들은 애초에 그 문턱을 넘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손흥민은 조용히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오늘 밤처럼 직접 목격하니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이다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런던 같은 현대적인 도시에서도 이런 보이지 않는 규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카페를 둘러보며 아까 방문했던 고급 레스토랑과 차이를 실감했다. 이곳에는 하얀 식탁보도 반짝이는 와인잔도 없었지만 대신 웃음이 있었고 서로를 위하는 정이 있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있던 또 다른 여성, 메리는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두 가지 일을 병행하는 싱글맘이었다. 그녀는 이 지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그 레스토랑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선택된 손님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또한 많은 작은 가게들이 대형 레스토랑과 경쟁할 수 없어서 결국 문을 닫아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 지역 사람들은 모두 그런 현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손흥민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공감과 분노가 스며 있었다. 그는 유럽에 처음 왔을 때를 떠올렸다. 무명의 선수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당하고 쉽게 밀려났던 기억. 그 기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이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그는 공평함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막연히 생각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평범한 사람들에게 벌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앉아있는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단단한 결의와 희망이 담겨 있었다. 데이비드는 한숨을 쉬며 차를 내려놓고 손흥민에게 물었다. 넌 어떻게 할 생각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손흥민은 창을 바라보았다. 작은 가게들의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비쳤다.
그는 오늘 밤 벌어진 일을 곱씹으며 이곳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는 단순히 이곳을 지나쳐 갈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뒤적이며 차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그의 어조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이 지역의 오래된 건물과 부동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게들의 상황에 대해 물었다. 이단과 데이비드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손흥민이 무엇을 하려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건 끝이 아니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손흥민은 이 작은 거리에서 오가는 사람들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오래된 카페 안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이곳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지 어떤 장소가 유지하려는 이미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는 그런 감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재능이나 인격이 아닌 출신, 외모, 혹은 터무니없는 편견에 의해 평가받는 기분을 말이다. 유럽에 처음 왔던 날들이 떠올랐다. 의심 어린 시선들, 아시아 선수로서 이 혹독한 축구 무대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수근거림. 그러나 그는 그것에 굴복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그는 단순히 불공평함을 목격하는 데 그치지 않을 생각이었다. 옆에 앉은 이단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소녀는 손흥민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의 분위기가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데이비드는 조용히 친구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너 무슨 계획이 있는 거지? 손흥민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더니 번호를 눌러 상대방이 전화를 받기를 기다렸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는 이 동네에 있는 오래된 건물 하나에 대해 물었다. 법적 상태, 매입 가능 여부, 그리고 세부적인 정보들까지. 데이비드는 그 말을 듣고 자세를 바로 앉으며 손흥민이 진심임을 깨달았다. 통화가 끝나고 손흥민은 창밖을 바라봤다. 가로등 불빛 아래 힘없이 사라져가는 낡은 가게들. 그는 이단이 어린 소년이 조금씩 더 큰 그림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데이비드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네가 뭔가 하겠다면 그건 작게 끝나지 않을 거야. 온 도시가 알게 될 걸. 손흥민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거절한 레스토랑에 복수하고 싶지 않았다. 복수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진정한 변화를 만들고 싶었다. 누구나 환영받는 장소, 출신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인간 자체로 존중받는 공간. 그는 경기장에서 함께 싸웠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피부색, 국적, 언어와 상관없이 같은 유니폼을 입고 같은 목표를 위해 뛰었던 동료들. 그 정신을 그라운드 밖의 세상에도 가져오고 싶었다. 레스토랑을 열 거야. 손흥민이 조용히 말했다. 뭐라고? 데이비드가 놀란 얼굴로 물었다. 그냥 레스토랑이 아니야. 모두를 위한 장소야. 편견도, 보이지 않는 규칙도 없는 곳, 노동자들이 평가받지 않고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곳. 이단 같은 아이가 전설적인 축구선수와 나란히 앉아도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는 곳. 잠시 침묵이 흘렀고 데이비드는 이내 웃음을 터뜨렸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다면 미쳤다고 했을 거야. 그런데 내가 한다면 정말 가능할지도 모르겠네. 이단은 두 눈을 반짝이며 들떠 있었다. 그에게는 꿈같은 이야기였지만 지금 그 꿈은 현실로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다. 손흥민은 다시 휴대전화를 들어 몇 통의 전화를 걸었다. 건축가, 부동산 전문가, 그리고 레스토랑 업계의 친구들. 통화는 짧았지만 모든 연결이 하나의 결과로 이어졌다. 계획이 시작됐다. 카페 주인 윌리엄은 멀리서 이야기를 듣고 다가왔다.
정말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손흥민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대답했다. 이 거리에서 레스토랑을 열 겁니다. 그들이 나를 거절했던 바로 근처예요. 하지만 경쟁하려는 것도, 복수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친절하게 대접받을 자격이 있는지 정할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윌리엄은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그걸 정말 한다면 나는 개업 첫날 가장 먼저 줄을 설 거야. 그날 밤, 세 사람은 카페를 나섰다. 이들은 레스토랑에 대해 멈추지 않고 이야기했다. 차별도, 경멸의 눈빛도 없는 공간. 이단은 그런 곳에서 환영받는다는 게 어떤 기분일지 상상하며 가슴이 뛰었다. 데이비드는 여전히 앞길에 놓인 수많은 난관을 걱정했지만 동시에 묘한 설렘을 느꼈다. 손흥민은 조용히 걸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고 있었다. 기존의 것을 무너뜨릴 필요는 없다. 그저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내면 된다. 손흥민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바로 다음 날 아침, 그는 동네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오래된 건물들과 오랫동안 문을 닫은 가게들을 유심히 살폈다.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물은 얼마 전 자신을 거절했던 고급 레스토랑 바로 맞은편에 있었다. 2층짜리 소박한 외관의 건물로 한때 가족 운영 식당이었지만 몇 년 전부터 문을 닫은 상태였다. 외벽의 페인트는 벗겨지고 창문 유리는 먼지로 뿌옇게 변했지만 내부 구조는 여전히 단단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바로 그것이 그가 찾던 장소였다. 손흥민은 부동산 전문가를 만나 건물 매입 절차를 진행했다. 건물의 이전 주인은 합리적인 가격에 기꺼이 건물을 넘기겠다고 했고, 거래는 빠르게 마무리되었다. 이후 그는 건축가와 인테리어 디자이너 팀과 접촉해 리모델링 작업을 시작했다. 손흥민은 따뜻하고 현대적이지만 지나치게 격식 차지지 않는 공간을 원했다. 하얀 식탁보도, 반짝이는 크리스탈 잔도 필요 없었다. 누구나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깨끗하고 세련된 친근한 장소를 만들고 싶었다. 공사 작업이 시작되는 동안 손흥민은 직원 구성에 집중했다. 그는 요식업계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 뛰어난 실력을 갖춘 셰프를 수소문했다. 단순히 요리 실력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손흥민과 같은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을 원했다. 그렇게 찾은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 여러 유명 레스토랑에서 경력을 쌓았지만 엘리트만을 위한 요리가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한 음식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던 젊은 셰프였다. 손흥민의 제안을 받은 다니엘은 망설임 없이 동참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손흥민이 떠올린 사람은 직원들이었다. 그가 가장 먼저 연락한 사람은 이전 레스토랑에서 자신에게 조용히 사과했던 젊은 웨이트리스, 안나였다. 손흥민은 몇 차례 대화를 나누며 그날 자신에게 동정심을 보였다는 이유로 안나가 곧바로 해고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손흥민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안나에게 새 레스토랑에 합류하자 제안했다. 안나는 단순히 직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는 마음에 흥분하며 동의했다. 공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낡은 건물은 새롭게 최신식 주방 설비가 설치되었고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인테리어가 완성되었다. 손흥민은 레스토랑 이름을 투게더 7이라고 지었다. 투게더는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의미했고 7은 선수 생활 내내 그의 등번호였던 숫자였다. 거리의 사람들은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몇몇 주민들이 근처 카페 주인 윌리엄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물었다. 손흥민이 식당을 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기대에 차서 이야기 꽃을 피웠다.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동네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한때 고급 레스토랑의 횡포에 밀려 문을 닫았던 작은 가게 주인들은 다시 희망을 품었다. 이 지역이 다시 살아날지도 모른다는 작은 기대가 퍼지기 시작했다. 손흥민은 자신의 계획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알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소문은 이미 퍼지기 시작했다. 그의 팬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투게더 7회 소식을 알게 되었고 개업을 손꼽아 기다렸다. 건물이 변해가는 과정과 소박하지만 성스러운 인테리어 사진들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사람들의 기대는 점점 커졌다. 몇몇 사람들은 손흥민을 거절했던 고급 레스토랑과 투게더 7을 비교하며 활발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개점이 얼마 남지 않은 날, 손흥민은 마지막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직접 점검했다. 메뉴부터 서비스 방식까지 모든 것을 완벽히 준비하고 싶었다. 그가 바라는 레스토랑은 화려한 공간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따뜻한 장소였다. 여기는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다. 모든 사람이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는 메시지가 담긴 공간이었다. 손흥민의 새로운 레스토랑 소식은 빠르게 동네에 퍼져나갔고 점점 더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동네 사람들은 오래된 건물이 놀라운 속도로 개조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인천막들은 안에서 벌어지는 변화를 완전히 숨길 수 없었다. 매일 지나가는 사람들은 몇 분씩 멈춰서서 바라보며 이곳에서 유명한 축구 선수가 레스토랑을 연다는 소문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기대감이 점점 커져갔다. 카페, 작은 골목길, 이발소, 자판점에서도 이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손흥민 같은 대스타가 왜 런던의 화려한 중심지가 아닌 이곳을 선택했는지 의아해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하나의 사업 전략이거나 금방 흥미를 잃고 떠나버릴 단발성 프로젝트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하지만 손흥민이 조용히 주민들을 만나고 이 오래된 건물을 매입해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고용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게 되었다. 이것이 단순한 레스토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이것은 하나의 선언이었다. 한편 손흥민이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입장을 거부당한 사건이 소셜미디어에서 퍼지기 시작했다. 당시 그곳에 있던 몇몇 목격자들은 그날 밤의 일을 이야기하며 온라인에 글을 올렸고 이는 대중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텅 빈 테이블이 놓인 레스토랑에서 세계적인 축구 선수를 거부했다는 사진은 빠르게 논란이 되었다. 네티즌들은 해당 레스토랑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이는 단순히 손흥민이 유명해서가 아니라 특정 고객층을 차별하는 태도가 명백했기 때문이었다. 이 사건은 축구 팬들 사이에서만 화제가 된 것이 아니라 스포츠,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다양한 언론 매체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온라인에서는 관련 기사들이 끊임없이 올라왔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이 여전히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편견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손흥민의 대응 방식에서 불의에 맞서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란을 피우거나 분노로 대응하는 대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사건이 널리 알려질수록 그 고급 레스토랑에 대한 비판도 점점 거세졌다. 기존 고객들 중 일부는 예약을 취소하기 시작했고 몇몇 사람들은 앞으로 다시는 그곳을 찾지 않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레스토랑 측은 차별 논란을 부인하는 짧은 공식 입장을 발표했지만 이는 거센 비난을 잠재우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반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레스토랑과는 달리 투게더 7은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손흥민의 레스토랑이 어떤 모습일지, 메뉴에는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축구 팬들만을 위한 곳인지 궁금해했다. 그러나 손흥민은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그는 과거의 일을 이용해 레스토랑을 홍보하고 싶지 않았고 대신 음식과 공간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해주길 바랐다. 손흥민의 친구들도 하나둘씩 연락을 취해 레스토랑에 대한 계획을 물었고 많은 이들이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는 물론 해외의 유명 선수들까지도 개업식에 참석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날 밤의 사건을 처음부터 지켜본 소년이다는 이 모든 과정을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한때 손흥민이 명성을 이용해 바로 해당 레스토랑을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손흥민의 방식이 훨씬 깊고 의미 있는 것임을 깨달았다. 손흥민은 단순히 불의를 되갚으려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손흥민은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논쟁이나 기사들에 신경 쓰지 않았다. 대신 레스토랑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개업일이 다가오면서 투게더 칠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점점 더 많아졌다. 그동안 이 지역에서 소외감을 느꼈던 사람들이 이제는 마음 편히 갈 수 있는 공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손흥민이 옳은 선택을 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였다. 투게더 7의 개업날이 드디어 찾아왔다. 이른 아침부터 거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활기찼다. 지역 주민들, 작은 가게 주인들, 그리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거절당했던 노동자들까지 모두가 기대에 차서 레스토랑 앞에 모여 특별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화려한 레드카펫도, 호화로운 행사도 없었다. 오직 소박한 간판 하나가 걸려있을 뿐이었다. 투게더 7 모든 사람이 환영받는 곳, 거리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설렘은 단순한 레스토랑 개업을 넘어 하나의 변화에 대한 선언이었다. 나무 테이블들이 깔끔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따뜻한 노란 조명이 벽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벽에는 다양한 문화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장식되어 있었다. 메뉴는 값비싼 고급 요리가 아니라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맛있고 정성스러운 음식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손흥민은 최고의 셰프들을 신중하게 선별했다. 단순히 음식의 맛을 위해서가 아니라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였다. 누구든지 어떤 기준에 맞추려 애쓰지 않아도 편히 앉아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고 싶었다. 가게 밖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모두가 문이 열릴 순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손흥민의 축구 친구들도 그 자리에 함께했다. 토트넘 동료들뿐만 아니라 다른 프리미어 리그 팀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심지어 해외에서 일부러 날아온 스타들까지 있었다. 근처에는 기자들도 몰려들었지만 손흥민은 미디어의 관심에 신경 쓰지 않았다. 오늘은 그의 이름을 위한 날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있는 사람들을 위한 날이었다. 너무나 오랫동안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던 이들을 위해 존재하는 곳, 그것이 바로 투게더 7이었다. 드디어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첫 손님 중 한 명은 오래된 카페를 운영하던 윌리엄이었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과 기쁨이 서려 있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했던 직원이었던 안나는 이제 투게더 7의 매니저가 되어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차별을 두려워했던 가족들은 이제는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자리를 골라 앉았다. 거리에서 묵묵히 일하던 노동자들, 택시 기사들, 서비스업 종사자들까지 그들 모두 이곳에 왔고 단순히 음식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랜 기다림 끝에 진정한 변화를 축하하기 위해서였다. 그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지켜보았던 소년이다는 한쪽 구석에 앉아 감탄 어린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불공정함에 대한 분노였지만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그는 손흥민을 바라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형은 이런 일이 이렇게 멀리 갈 거라고 처음부터 생각했나요? 손흥민은 미소만 지을 뿐 직접적인 대답은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식당 안을 바라보았다. 식탁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꽃을 피우는 사람들, 웃으며 음식을 맛보는 사람들,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할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들을 보며 그는 조용히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식사가 한창 진행될 무렵 갑자기 조용해지는 순간이 있었다. 몇몇 손님이 식당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그 중에는 손흥민을 거절했던 고급 레스토랑의 매니저, 막 어린 여사와 그녀의 직원들도 있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단 하루 만에 투게더 7이 거둔 성공을 실감하는 듯했다. 긴장된 얼굴로 다가온 그녀는 손흥민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 모든 게 당신이 한 일이죠. 왜 내 레스토랑을 망신주는 대신 이런 길을 택한 거죠? 손흥민은 차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애초에 보복을 생각한 적이 없었다. 단순히 SNS 유명세를 이용해 상대를 깎아내리는 것은 일시적인 일에 불과했다. 하지만 모두가 환영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그것은 단순한 논란을 넘어 영원히 지속될 변화가 될 것이었다. 막 어린 여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무 말 없이 발길을 돌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생각에 잠긴 기색이 역력했다. 해가 저물어도 투게더 7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다. 여기저기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웃음소리가 넘쳐났다. 과거에는 어디에도 속할 수 없다고 느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이 있을 곳을 찾은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손흥민은 창가에 앉아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늘은 단순한 개업식이 아니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리고 이 작은 변화가 점점 더 커져 한 도시 전체가 공정함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될지도 몰랐다. 밤이 깊어가고 간판의 조명이 어둠 속에서 빛났다. 투게더 7 모든 사람이 환영받는 곳, 그 빛은 단순한 간판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곳을 찾은 모든 사람들의 눈빛 속에도 반짝이고 있었다. 투게더 7의 개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식당은 동네 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매일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이곳은 항상 손님들로 북적였다. 노동자들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든든한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들렀고, 작은 가족들은 주말마다 이곳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으며, 택시 기사들은 긴 운행 중간에 뜨거운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잠시 쉬어가곤 했다. 여기에서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았고, 누구나 편안한 집처럼 들어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손흥민이 꿈꾸던 대로 투게더 7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사람들이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식사를 통해 서로 연결되는 하나의 공동체였다. 그러나 투게더 7의 성공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어느 늦은 오후, 손흥민이 주방에서 요리사 다니엘과 함께 식당 일을 살펴보던 중 한 직원이 다가와 누군가 그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손흥민이 접객 공간으로 나가자 깔끔한 정장 차림의 사업가다운 포스를 풍기는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바로 고급 레스토랑 체인을 운영하는 리처드 카터였다. 그는 예의 바른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에서는 계산적인 기색을 숨길 수 없었다. 리처드 카터는 투게더 7의 성장 과정을 지켜봤으며 손흥민의 운영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는 투자 제안을 하며 투게더 7을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시키자 했다. 손흥민의 명성을 활용하면 이 식당을 여러 대도시로 확장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런던, 파리, 뉴욕과 같은 최고급 상권의 투게더 7 지점을 내어 자유롭고 따뜻한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더욱 세련된 브랜드로 만들어보자는 제안이었다. 작은 동네에 머무르지 말고 더 큰 세계로 나아갈 기회를 잡으세요. 그의 말은 설득력 있었지만 동시에 이기적인 욕망을 담고 있었다. 리처드 카터가 말을 마치고 손흥민의 반응을 기다렸다. 손흥민은 잠시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만약 당신이 저를 정말 이해했다면 이곳이 처음부터 그런 곳이 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이 식당은 누구와 경쟁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도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곳도 아닙니다. 여기는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고 어떤 편견도 없이 따뜻하게 맞이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만약 이곳이 고급 레스토랑 체인으로 변질된다면 그 본래의 의미를 잃게 될 겁니다. 그의 말은 단호했고 그 안에는 불굴의 신념이 담겨 있었다. 리처드 카터는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다시 한번 손흥민을 설득하려 했다. 비즈니스는 성장해야만 지속될 수 있습니다.
확장을 멈추는 것은 결국 도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저는 브랜드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진심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포용과 공정을 원한다면 더 고급스러운 체인을 만드는 대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실질적인 기회를 만드는데 당신의 자원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리처드 카터는 잠시 말없이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마치 그의 결정을 다시 한번 평가하려는 듯한 눈빛이었다. 결국 그는 큰 기회를 놓치게 될 겁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안나는 손흥민에게 다가와 물었다. 이렇게 큰 제안을 거절한 거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손흥민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이미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레스토랑은 반드시 세계적으로 유명해져야 의미 있는 것이 아니었다. 단지 진정으로 필요한 곳에 존재하면 되는 것이다. 밤이 되자 투게더 7은 다시 단골 손님들로 가득 찼다. 한쪽 구석에서는 윌리엄이 젊은 손님들에게 농담을 던지며 웃음을 자아내고 있었다. 한때 두 아이를 키우느라 고생했던 싱글맘 메리는 이제 이곳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 가족과 함께 편안한 저녁 식사를 즐기고 있었다. 이 모든 순간을 바라보던 어린 소년이다는 조용히 손흥민 곁에 앉았다. 그리고 식당을 한번 둘러보더니 말했다. 형, 난 형이 맞는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손흥민은 아무런 말 없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순간이야말로 자신이 원하던 진짜 성공이라는 것을. 이곳에서는 돈이 많든 적든 유명하든 아니든 상관없이 누구나 환영받는다.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그들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투게더 7이 개업한 지 1년이 지난 후 이곳은 이제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한때 조용하고 한산했던 거리는 이제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식당 덕분에 주변의 작은 가게들도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던 몇몇 카페와 빵집도 이제 아침마다 손님들로 붐비고 있었다. 손님들은 투게더 7에 오기 전이나 후에 들러 간단한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셨다. 이 동네는 더 이상 이팅 곳이 아니라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맛있는 식사를 즐기려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장소가 되어가고 있었다. 식당 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개업 첫날처럼 따뜻했다. 손님의 경제적 배경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았고 옷차림을 걱정할 필요도 없었다. 과거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배척당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마음 편히 찾을 수 있는 자신만의 공간을 가지게 되었다. 처음부터 이 모든 변화를 지켜봤던 소년이다는 여전히 식당을 자주 찾았다. 그는 이제 한층 성숙해졌고 더 이상 SNS 하나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 순진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진정한 변화는 행동에서 비롯되고 손흥민처럼 끈기 있고 확고한 결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웠다. 싱글맘으로 두 가지 일을 하며 힘겹게 생계를 유지했던 메리는 이제 이곳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얻었다. 단순한 서빙 직원이 아니라 신입 직원들을 교육하는 부매니저 역할까지 맡게 되었다. 그녀가 가르치는 사람들은 과거의 그녀처럼 어려운 환경을 겪어온 사람들이었다. 메리의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엄마를 걱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며 친구들에게 말했다. 우리 엄마는 투게더 7에서 일해. 그건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공정함과 기회의 상징이야. 한때 손흥민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던 안나 역시 이제는 관리팀의 핵심 인물이 되었다. 더 이상 손님들의 시선을 걱정하며 일하는 웨이트리스가 아니라 자신감을 가지고 식당 운영에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매주 일요일 노숙자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부터 요리를 배우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위한 무료 요리 교실까지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기획했다. 투게더 7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지역사회의 연대였다.
이곳을 중심으로 작은 가게 주인들이 서로 돕기 시작했다. 이전처럼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식당의 일부 수익을 기반으로 소규모 창업 지원 기금이 조성되었고, 덕분에 자본이 부족해 사업을 시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시 도전할 기회를 얻었다. 이를 통해 6개의 소규모 가게가 새롭게 문을 열었고, 동네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와 수입이 생겨났다. 과거 손흥민이 한밤중에 들렀던 작은 카페의 주인 윌리엄은 여전히 투게더 칠의 단골 손님이었다. 그는 언제나 창가 자리에 앉아 거리를 바라보곤 했다. 이곳에서 일어난 변화를 지켜보며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 모든 게 손흥민의 한 걸음에서 시작됐지. 그는 더 이상 시대의 흐름을 한탄하며 무력감을 느끼는 노인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 변화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변화를 반기는 것은 아니었다. 손흥민을 거부했던 고급 레스토랑은 지난 1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다. 대중의 비판과 줄어든 손님으로 인해 그들은 기존의 엄격한 고객 기준을 풀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 수 없었다. 그들은 단순히 손님을 잃은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신뢰를 잃어버렸다. 과거에 무시당했던 사람들은 더 이상 그곳을 찾지 않았고, 기존의 단골들도 점차 다른 곳을 선택하기 시작했다. 결국 어느 비 오는 밤, 레스토랑의 간판이 내려졌다. 이는 단순한 폐업이 아니라 과거의 사고방식이 끝나고 새로운 가치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손흥민은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투게더 7을 열면서 누군가에게 복수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단지 누구나 공정하게 대접받아야 한다고 믿었을 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 손님들이 하나둘씩 식당을 떠나고 직원들이 마무리 정리를 할 즈음, 그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거리를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평온한 밤 공기를 가득 채웠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어두컴컴하고 쓸쓸했던 이 거리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투게더 7 때문이 아니라 이곳을 믿고 함께해준 사람들 덕분이었다. 그때 이단이 다가와 그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이단이 물었다. 혹시 다른 곳에도 투게더 7을 열어볼 생각은 없어요? 손흥민은 미소 지었지만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었다. 브랜드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곳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다. 언젠가 또 다른 곳에서 이런 식당이 필요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볼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바로 이곳에 투게더 7이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이단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뜻을 이해했다. 진정한 변화란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소중한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에서 온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별 인사를 건넨 뒤 조용히 식당을 떠났다. 손흥민은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 모든 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이 거리, 이 사람들, 그리고 이곳을 통해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그는 또 하나의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 거리의 아침은 익숙한 리듬으로 시작되었지만 오늘은 조금 더 특별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하러 투게더 7에 모였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기다려 온 특별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찾아왔다. 레스토랑 앞에는 작은 무대가 설치되었고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걸려 있었다. 오늘은 투게더 7이 문을 연 지 1주년 되는 날이었다. 변화의 1년, 그리고 이 거리의 생기가 되살아난 1년이었다. 손흥민이 레스토랑 안에서 나왔다. 오늘 그는 축구 스타가 아니라 이 공동체의 일원이자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있었다.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익숙한 얼굴들을 바라보았다.
시작부터 함께 온 사람들 이단은 맨 앞에 서서 존경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메리, 안나, 윌리엄, 그리고 많은 사람들. 과거에 부당함을 겪었지만 이제는 이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은 사람들이었다. 그는 투게더 7이 탄생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1년 전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차별을 당했을 때 그는 즉각적인 반응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논란을 일으키고 사과를 요구하고 사람들의 공분을 얻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이 사건은 수많은 논란들 중 하나로 잊혀졌을 것이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단순히 누군가를 응징하는 것보다 더 깊은 변화를 원했다.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곳, 누구나 환영받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그는 메리를 바라보았다. 두 가지 일을 병행하며 아이를 키우던 그녀는 이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다. 안나, 한때 선행 하나로 일자리를 잃었던 그녀는 이제 레스토랑의 핵심 직원이 되었다. 그는 거리의 작은 가게들을 바라보았다.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던 가게들이 투게더 7의 변화로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성공은 몇 개의 지점을 확장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강렬했고 청중들은 감동에 휩싸였다. 그가 말을 마치자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그의 감동적인 말 때문이 아니라 모두가 그가 말한 것을 실제로 이루어냈음을 알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이 일어나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다. 윌리엄은 이 거리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불과 1년 만에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한 청년은 투게더 7 덕분에 첫 직장을 구했고 미래를 준비할 기회를 얻었다고 고백했다. 근처 학교의 소녀는 매일 레스토랑을 지나칠 때마다 세상에 이런 곳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기뻐했다고 말했다. 행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군중 속에서 한 중년 여성이 나왔다. 바로 1년 전 손흥민에게 식사를 거부했던 레스토랑의 매니저, 마거린 여사였다. 그녀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고 그녀의 등장에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그녀는 예전의 오만함 대신 머뭇거리는 눈빛으로 서 있었다. 그녀는 지난 1년 동안 손흥민이 해온 모든 것을 지켜봤고 자신이 틀렸음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과하러 온 것은 아니었다. 사과로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왜 손흥민이 복수 대신 이런 길을 선택했는지 알고 싶었다. 왜 유명인의 영향력을 이용해 그녀의 레스토랑에 타격을 주는 대신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었는지 말이다. 손흥민은 잠시 침묵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그들이 누구인지 보여줄 때 그 말을 믿으세요. 당신은 당신의 레스토랑이 모든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니라고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전부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분노는 절대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지 못합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말이죠. 마거릿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를 떠났지만 모두가 그녀가 이해했음을 알 수 있었다. 행사가 끝나고 석양이 거리를 물들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오늘은 단순히 투게더 7의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와 교훈을 함께 가져갔다. 인내와 작은 행동이 공동체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다. 손흥민은 레스토랑 앞에 서서 사람들의 발걸음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한 일을 누군가가 인정해 주길 바라는 마음은 없었다. 그가 만든 변화는 이미 눈앞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살아난 거리, 사람들, 그리고
투게더 7 모든 사람이 환영받는 곳 곁에 있던 이단이 조용히 물었다. 형은 이런 일이 이렇게 멀리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손흥민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투게더 7의 간판을 바라보았다. 따스한 조명이 글자를 비추고 있었다. 모두가 환영받는 곳, 그 간판은 거리에 활기찬 소리를 실어나갔다. 손흥민은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세상에는 더 많은 투게더 7이 필요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환영받을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